드라마에서 보면 남편의 남동생 혹은 여동생을 도련님, 아가씨 이렇게 부르는 장면들 있잖아요. 우리 포텐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불러야 하거나 또 이렇게 불려야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도련님, 아가씨는 좋은데 왜 남편의 형제에겐 이렇게 도련님, 아가씨 하면서 아내의 형제에게는 저남, 저제 하는지 요게 살짝 이해가 안 되는 시대가 슬슬 왔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도 가만 생각하시면 공감할 거예요. 근데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이번에 국립국어원에서 도련님, 아가씨 대신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 뒤에 누구누구씨 붙여서 불러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네요. 뭐 자녀가 있다면 자녀 이름인 땡땡을 붙여서 땡땡이 고모, 땡땡 삼촌 이렇게 불러도 좋고 말이죠. 세상은 이미 5G인데 가족 간의 호칭이나 예의는 아직도 2G인 것 같다는 생각 저만 드는 거 아니죠? 호칭이나 예의를 무너뜨려서 무질서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합리적으로 적절한 속도로 얼른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저는 도련님, 아가씨 언제 불러보나요? 시사가 있는 이야기쇼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4월 12일 일요일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잠이 들었을 때 내게 키스해줘요. 오늘도 네가 보고 싶어 그대 생각뿐이 나죠. 그대의 사랑을 내게 보여줘요. 한순간도 내가 그댈 떠나지 않도록 헤어지지 않는 그런 말 있을 수도 없는 거죠. Only you 달콤하게 내 귓가에 속삭인 말 Only you 그토록 내가 내게 듣고 싶은 말 Only you, only you, only you 너만을 사랑해 영원토록 Only you 비 오는 날이 올 때마다 내게 우산이 돼줘요. 눈 오는 겨울밤이 오면 내게 노래를 불러줘요. 그대의 품 안에 나를 안아줘요. 슬픔에 눈물이 흐를 수도 없도록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사랑받는 그런 여자이고 싶은걸요. Only you 달콤하게 내 귓가에 속삭인 말 Only you 그토록 내가 내게 듣고 싶은 말 Only you, only you, only you 너만을 사랑해 영원토록 함께한 우리 많은 날 동안 서로 아끼며 내 곁에 있어줘요. 생각나나요 우리 둘 말이죠. 풍선 가득히 채워진 사랑처럼 조심스레 추억들을 채워갔죠. 터져버릴까 그대가 발까한 맘 졸이며 둘만 있고파 그려봤던 생각 속에 집안에 그려진 손 붙잡고 있는 너와 나 세상 끝까지 착한 사랑 지킬게요. Only you, only you 달콤하게 내 귓가에 속삭인 말 Only you 그토록 내가 내게 듣고 싶은 말 너만을 사랑해 영원토록 Forever baby Only you 네가 내게 웃어주는 미소만이 Only you 처음 내게 고백하는 그 입술이 Only you, only you, only you Only you, only you,
에즈원의 Only You 오늘 러브포텐 첫 곡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주말 이 시간 편안한 음악과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2, 3부에는 옛날 라디오 준비했고요. 오늘 1부에서는 테마를 정해서 오늘은 봄에 어울리는 노래들 노래 제목에 봄 들어갔다 이런 거 아끼지 말고 팍팍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요. 봄 기운 듬뿍 담은 좋은 곡들 준비했고요. 4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봄 노래들 전해드릴게요. 아우디 새로운 공식 딜러 아이언오토가 선보이는 아우디 팝업 스토어. 동네 롯데백화점 1층 아우디 팝업 스토어에서 시승부터 구매까지 오픈기념 4월까지 아이언오토의 특별한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아우디 공식 딜러 아이언오토 668-4500. 여러분은 지금 싱싱한 정보가 가득한 KNN 러브 FM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원희 셰프입니다. 자, 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 떠오르시나요? 봄 기운 물씬 묻어있는 곡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소라의 봄으로 열어볼게요. 그리고 어반자카파의 봄을 그리다.
꽃잎 하나하나 정성스레 그려나갔어. 쿵쾅거리는 심장까지도 그림에 담을 수 있을까 하고 정말 따뜻한 우리의 봄이었지. 이제는 바래진 우리의 봄날 그리다가 번져 수없이 다시 그리고 난 우리의 봄날에 다가온 계절이 무색하게 난 다시 봄을 그린다. 아직 잊을 수 없는 그 거리 꽃잎이 예쁘게 흩날리던 곳 정말 따뜻한 우리의 봄이었지. 이제는 바래진 우리의 봄날 그리다가 먼저 수없이 다시 그리고 난 우리의 봄날에 다가온 계절이 무색하게 난 다시 너와 그리다 내게서 네가 멀어지던 날 기억을 지우려 해도 그게 안 돼. 이제는 희미해진 우리 눈물에 번져버린 우리 다시 오지 않을 그때의 봄날. 이제는 바래진 우리의 봄날 그리다가 번져 수없이 다시 그리고 난 우리의 봄날에 다가온 계절이 무색하게 난 다시 이제는 바래진 우리의 봄날 그리다가 번져 수없이 다시 그리고 난 우리의 봄날에 다가온 계절이 무색하게 난 다시 봄을 그린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반자카파의 봄을 그리다. 아우 참 요거 들으면 꽃비가 떨어지는 장면이 생각나요. 강승원, 김목인, 박혜리가 함께 부르는 다시 봄, 그리고 럼블피쉬의 봄이 되어 꽃이 피고까지 두 곡 더 준비했습니다. 다시 봄이 오네 아름다운 섬에 아무 말이 없이 해가 떠오르네. 떠오를 것은 따로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오 기울어진 봄
곳곳에서 꽃들이 피네. 파도는 자꾸 들이치며 묻네.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왜 아무 말도 못했나요? 오, 질문하는 봄. 오, 대답이 없는 봄. 가을 겨울 오면 봄이 잊혀질까? 내년에도 봄은 변한 게 없을까? 그만하면 바뀔 때도 됐는데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 부끄러운 봄. 부끄러운 봄. 오, 기억하는 봄. 기억하는 오, 기울어진 봄. 기울어진 봄. 변한 게 없는 봄. 변한 게 없는 봄. 질문하는 봄. 오, 대답이 없는 봄. 오, 부끄러운 봄. 오, 기억하는 봄. 지난 날을 생각해봐도 떠난 그날 밤을 기억해봐도 아직 나에겐 모든 게 마치 어제 일만 같은데 매일 죽을 만큼 아파했지만 또 그런 만큼 후회했지만 이젠 그 모든 날들이 잊혀져 갈 것도 같은데 시간 흘러 아주 조금씩 흐려지긴 하지만 흐려진다 해도 지워질 수 없는 지난 날 또다시 봄이 되어 꽃은 피고 다시 더운 계절 돌아와도 너의 마음은 손댈 수도 없이 차가워
오늘 이렇게 봄 기운 물씬 담긴 노래들로 1부 채워봤습니다. 1부 끝곡 정은지가 부르고 하림이 피처링한 너란 봄 준비했어요. 이 노래 듣고요. 잠시 후 옛날 라디오로 돌아올게요.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벚꽃도 지겨울 만큼 또다시 외로운 계절을 만나고 부네요 바람은. 저 꽃이 너무 예뻐 외롭게 저 꽃불은 또 마냥 환하게 웃는 거야 너무 서럽게 왜 아름다운 거야 하필 부럽게 뭐야 나만 빼고 봄봄봄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벚꽃도 지겨울 만큼 한밤에 깨어나 너무도 싫은데 또 봄이 오네요. 너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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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너란 너 어디 있는 거니? 너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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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부네요 봄바람이. 알콩달콩한 사랑을 꿈꾸고 새콤달콤한 그대는 오려나 또다시 외로운 하루를 만나면 부네요 바람은. 저 꽃이 너무 예뻐 외롭게 저 꽃불은 또 마냥 환하게 웃는 거야 너무 서럽게 만드니 왜 아름다운 거야 하필 부럽게 뭐야 나만 빼고 봄봄봄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벚꽃도 지겨울 만큼 한밤에 깨어나 너무도 싫은데 또 봄이 오네요. 가구 예쁘다. 어디서 했어? 선프라자에서 내 스타일로 골랐지. 선프라자? 해운대 선프라자 지하 1층엔 브랜드 가구가 다 모였어. 넓지, 크지, 가격도 좋아. 가구 고르기 딱 좋아. 가구는 역시 해운대 선프라자 지하 1층. 가구 쇼핑 선프라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버려진 양심. 우리 지구와 동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으세요. 확 줄이고 현명하게 처리하며 가치 있게 쓰기. 사회적 책임으로 리턴 프로젝트. 환경과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사회공헌 박람회는 가치에 가치를 더합니다. 이 캠페인은 두베럴 투모로우 화승그룹과 함께합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4월 15일 투표 꼭 하실 거죠? 18년을 기다려온 첫 선거니까. 내 사업 시작하고 첫 선거니까. 우리 아기 태어나고 첫 선거니까. 은퇴하고 나서 첫 선거니까요.
모두가 첫 선거란 마음으로 꼼꼼하게 신중하게 첫 선거 첫 출발 공익광고협의회.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 거제 90.9, 진주 98.7MHz. KNN 러브 FM입니다. 해운대의 설레임과 롯데캐슬의 품격 그대로 49층 프리미엄 랜드마크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 스타. 해운대 하늘 한가운데 가장 빛나는 곳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려요. 나의 애들 너무 좋아. 부탁해요.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어려운 시사 정보 쉽게 부탁드릴게요. 러브포텐 민설씨, TV에서도 보고 라디오에서도 보내요. 화이팅! 러브포텐 박미설입니다. 귀에 완전 쏙쏙 꽂히네요. 잘 들을게요.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주세요. 러브포텐 민설씨 유익한 정보 기대할게요. 파이팅!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흐느낄 그 사람. 떠나야 할 까닭일랑 묻지 말아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맘 알게 될 거야.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나는 알아요. 당신을 떠날 그날이 내게 온 것을.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흐느낄 그 사람. 진정 그대 사랑이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 모든 것이 눈물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맘 알게 될 거야.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네,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2부 첫 곡 들었습니다.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듣고 왔어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옛날 라디오 만나보는 날이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우디 새로운 공식 딜러 아이언오토가 선보이는 아우디 팝업 스토어. 동네 롯데백화점 1층 아우디 팝업 스토어에서 시승부터 구매까지 오픈 기념 4월까지 아이언오토의 특별한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아우디 공식 딜러 아이언오토.
668-4500 모두가 북항을 상상만 할 때 협성은 북항 중심의 G7을 완성합니다. 61층 랜드마크 하늘 아래 가장 놀라운 세상 글로벌 레지던스 협성마리나 G7 4월 24일 오픈 예정. 문의 051-468-0100번 협성 르네상스. 산동네에서 시내 중심가를 지나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소에는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있기 마련이죠. 긴 세월에 묻혀버린 이야기, 기록으로만 남은 부산의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꺼내 들어봅니다. 이용득의 옛날 라디오. 이 시간 이용득 부산세관박물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완연한 봄 날씨 오늘도 2, 3부 이 시간 저희 옛날 라디오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참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볼 옛날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산은 또 바다가 있어서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세계적인 항만 도시가 이제는 부산이 됐죠. 예전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많은 포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세월과 함께 숱한 포구가 그 모습을 잃거나 사라지고 말았는데 포구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겠어요. 오늘은요 부산항의 포구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포구의 정의부터 그러면 좀 들어볼까요, 관장님께? 예. 이 포구에 대한 그 사전적 해석을 보면 배가 드나드는 그 개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문으로 그 포구는 그 개포자에다가 입구자를 적었습니다. 개라는 의미는 그 물가 또는 강어기를 말하는데요. 주로 그 지명에 붙여서 쓰입니다. 예, 그러니까 포구는 그 항구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치되는 용어죠. 예, 부산항과 같이 항은 물, 즉 그러니까 바다를 의미하지만 포구는 그 물가, 그러니까 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포나 제물포와 같이 지명에 붙여서 땅의 한 지역을 그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포구에는 왠지 그 그림이 그 묻어난다고들 합니다. 그 수구지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오래전부터 주로 그 강과 바다가 만나는 아늑한 포구의 생활의 그 터전을 그 접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주로 인간들은 문명이 발달한데도 다 강가고 뭐 그렇잖아요. 이런 포구가 우리 부산 인근에는 몇 군데나 있나요?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약 50개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부산은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서 자리를 잡았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곳은 작은 어촌에 불과했고 항이 아닌 부산포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 부산 주변 지형은 그 산세가 험하고 해안이 그 리아스식으로 그 발달돼 있어서 굴곡이 심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돌출부는 그 고수로서 그 풍경이 뛰어나고 그 안으로는 그 굴곡진 곳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포구, 그러니까 어촌이 그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그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이 어항으로 개발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부산의 해안선 길이는 그 202km로서 약 500리가 됩니다. 500리, 네. 예, 이들 그 항포구는 이러한 그 해안선을 따라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야, 최근에는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걷기 좋은 길이라고 해서 갈매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예, 그 제주도의 둘레길 못지않게 해안과 주변 산을 연결한 그 깔매길 700리 길이 그 조성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산 해안 지방의 풍광을 즐기고 있죠. 부산의 대표길이라고는 할 수 있는 그 갈매길은 그 268.8km로서 그 9코스 20구간으로 된 700리 그 여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700리, 네. 네. 이 가운데 10구간이 해안선을 끼고 있는 길이고 나머지 절반 10구간은 산이나 내륙길을 걷는 숲길입니다. 그래서 갈매길은 해안선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주요한 해변의 명성지는 그 구간별로 갈매길과 그 통하기 때문에 거의 그 부산 바다를 접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예, 앞서 해양수산부 자료에는 우리 부산 지역에는 거의 50개에 가까운 어항 그리고 소규모 항, 포구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이 대부분이 예전에 포구가 자리한 곳인 거죠? 예, 맞습니다. 대체로 그 포구는 그 자연 환경이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어 사람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곳은 어항이나 어촌을 형성해서 역사가 깊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러한 포구를 중심으로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면서 그 삶의 그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포구가 그 개발로 사라지고 이제는 역시 책 속에서나 빛바랜 이름으로 남아있을 뿐이죠. 예전엔 그 부산의 유명한 포구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그 동천 하구의 부산포를 중심으로 서쪽인 동구 쪽에는 그 교운포, 그 자천동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종동의 두모포, 그 영도 쪽에는 그 나리가 포구, 영도대교 부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도 남항동에는 대풍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북창포라 해서 청학동과 동상동 사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 쪽으로 와서는 그 남포, 지금 그것이 우리 남포동 하는데 그게 자갈치 남포. 쪽이죠. 그래서 남포동. 일종의 네. 남쪽에 있는 포구란 뜻이죠. 그다음에 부민포, 그 충무동 로타리 부근이 됩니다. 네. 그다음 서구 쪽으로 또 가면은 그 모지포, 그 암남동이 있어요. 그게 모지포가 되고, 그다음에 그 감천포, 이건 일종의 감내라는 말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구 쪽으로 가보면은 그 구평동에 서평포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대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다대동 그 무지개 공단에는 그 홍티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림포라든지 응궁포, 하단포, 그 북구 쪽에 오면은 그 감동포 구포입니다. 구포에 감동포가 있었고, 강서구에는 그 천성포, 그 가덕도 쪽에 있었죠. 아, 지금의 그 쭉 들었던 이 포들에서 포를 떼고 동을 붙이면 다 지금도 강림동. 있는 동네들이구나 싶네요. 네. 조선시대 개항장이었던 동천하고 부산포에서 신안 쪽 가덕도까지 부산의 중서부 지역의 포구 하나하나 만나봤는데 익숙한 지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동부 지역 포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산포가 자리했던 동천 하구를 중심으로 동쪽인 그 먼저 그 남구 쪽이 되겠는데요. 그 여기 우암포가 있고 우암동이죠. 예, 감만동, 감만포. 용당동의 용당포. 네. 예. 그 백운포는 지금도 동호도 그 해안에 그 또 절경지가 있죠. 그쪽에 또 백운포, 그다음에 분포, 그 용호동 LG 메트로시티가 본래는 그 분포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북경대학교가 또 사분포, 그다음에 대연 사동을 석포라 불렀고, 또 다음으로 수영구 쪽으로 와가지고는 그 남천동에 남천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영공 하구에는 해운포, 또 네. 해운대 쪽으로 가가지고 또 재송포가 있고, 그 재송동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성당포, 그 시립미술관 자리가 성당포가 됩니다. 그다음에 해운대 동백교 부근에는 그 운천포가 있었고, 미포라든지 지금 미포는 그대로 있죠. 그다음에 청사포가 있고, 그다음에 구덕포가 있고요. 그다음이 또 기장군으로 가면은 기장도 국포가 또 유명합니다. 그야말로 부산이 포구의 도시라고 할 만하네요. 부산의 서남쪽엔 다대포나 하단포, 동쪽으로 와서는 미포나 청사포 정도는 뭐 낯익은 포구로 들리지만 지금은 이제 포 대신 동이 붙으면 좀 익숙한 낯선 지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그 대부분이 그 매립이나 매축으로 그 지명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낯설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해운대구 재송동에 재송포 같이 그 기록섬에만 남아 있는 곳도 많죠. 여전히 포구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지명으로서나마 살아남아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시하는 곳도 몇몇 있기도 합니다. 그 백운포와 분포, 석포, 대풍포 등이 그러하죠. 그러면 몇 개의 포구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구 쪽에 있는 그 홍티포구는 그 다대동 무지개 공단 사이에 기다랗게 그 자리를 잡은 포구인데요. 공단과 묘하게 동가고 있는 홍티포구는 한때 그 김양식과 그 전어잡이로 아주 활기를 띨던 포구였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2006년에 끝난 대규모 매립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그 공장과 공장 사이에서 그 영화를 추구하고 있을 뿐이죠. 그나마 홍티는 포구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은 인근의 그 보덕포구는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쪽으로 와서는 육지와 동백섬을 잇는 동백교 일대는 원래 운천포죠. 운천포가 자리했던 곳입니다. 네. 예. 그 해운대 동백섬 입구가 되겠는데, 야, 지금이야 동백섬이지만 예전에는 여기가 또 멸치잡이로 유명했던 곳이래요. 예, 한때 이곳은 그 부산 멸치 어획량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어천어도 유명했습니다. 앞바다가 수육만으로서 여기에 논이는 멸치대를 잡았던 것인데요. 이러한 멸치대를 보고 깔매기가 줄지어 날아들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지금의 해운대구 부산시립미술관 자리에는 그 성당포가 있었고요. 지금 동백섬 해안가에 있는 인어상이 씌어진 배경도 바로 이곳 성당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영만에서 그물로 인어를 잡았는데 인어가 슬피 울면서요 바다로 돌려보냈더니 그해 그 멸치가 많이 잡혀서 은혜 풍어를 갚은 이뤘다고 인어네요. 합니다. 예.
또 영도 대평동 앞바다인 그 대풍포는 그 대풍포로 더 또 잘 알려진 곳인데요. 이곳은 바람이 잘 일어서 범선 시대 출항지로 유명했습니다. 남포는 지금의 그 중구 남포동 앞 그 자갈치 바닷가 지역을 말하는데요. 1932년부터 8년간 매립공사로 인해서 무트로 변해버렸죠. 일제 때 일본인들이 곡식을 들여왔고 대마도를 거쳐 생활용품도 수입했던 남포는 1934년 영도대교가 놓이기 전까지만 해도 영도와 육지를 잇는 나루터 역할도 했습니다. 이들 포구 가운데 조선시대 경상 좌수영의 수군진지로 유명했던 곳들도 많죠. 예, 조선시대 그 경상 좌수영의 칠진이 자리한 곳을 보면 부산포진이라든지 두모포진, 다대포진, 서평포진, 그 포포진, 그리고 교훈포진, 그 서생포진과 같이 모두가 포자가 들어가는 포구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두모포, 포포, 교훈포는 임진왜란 이후 부산포 주변의 수군을 강화하면서 타지에서 동래부 쪽으로 옮겨온 것이죠. 그중에서는 그 두모포지는 본래 기장에 있었던 두모포 만호영을 1629년에 지금의 동천 하구 쪽으로 옮겨오면서 두모포란 지명으로 굳어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두모포 네. 외관이라든지 고관이라는 말들이 이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기장군 죽성리에 두모포라는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두모포 만호영이 주둔했던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하, 네. 예. 그리고 또 포이포는요. 포이포 이름 예, 귀엽네요. 예, 현재 그 경상북도 포항시의 지금 장기에 있었던 포이포 만호영을 동래부 남천으로 옮겼고요. 그 교훈포도 역시 울산 교훈포 만호영을 지금의 자천동에 있는 정공당 부근으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때 그 부산포를 교훈포로 부르기도 했고요. 서생포지는 그 울주의 서생포를 말하고요. 서생포는 감천, 또 부산포는 동천 하구에 자리를 했습니다. 동래부 쪽으로 옮긴 그 포이포진과 그리고 교훈포진, 여기에 그 본래 구팽동에 주둔했던 서평포진은 1881년에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전령도 첨사형을 만들면서 그 이름도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포이포 이름 귀엽네요. 앞서 기장에는 기장구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포구가 많았다는데요. 이 기장구포 어떤 포구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 기장구포는 기장읍지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기장 지역의 대표가 되는 그 포구 9곳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그 무지포가 되는데 오늘날의 그 신안마을과 대변항을 말합니다. 그 무자포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 대변이란 말은요, 그 대동고변포의 그 줄임말이죠. 여기서 대동고는 대동미 창고를 말하니까 대동미 창고 부근의 포구라는 뜻이 됩니다. 그 오늘날 대변항 하면 멸치의 고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네. 그 이열포인데 오늘날 일강해수욕장 부근이 되고 세 번째 가을포는 송정입니다. 그리고 옛날 송정동에 있는 그 송전천과 그 하구 일대가 갈대밭이 있다고 하죠. 다음은 그 동백포는 일강명 동백리, 다섯 번째가 공수포는 공수마을. 지금 현재 그대로 마을입니다. 네. 예, 여섯 번째나 그 기포는 그 기자가 그 바둑 기자이기 때문에 그 이동마을을 말하는데 바닷가에 그 검은 바둑돌이 많았다고 해서 붙여졌고요. 일곱 번째가 그 도기포는 지금의 그 문동리를 말하는데 독자가 그 민둥, 그 대머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마을에 그 산이 헐벗었대서 민둥산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라고 네. 보면 됩니다. 여덟 번째가 원래포로서요. 원래리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그 하사을포는 고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고리마을로서요. 이를 줄여서 그 하포라고도 불렀습니다. 아, 이렇게 또 화포라고 불렀군요. 아유, 포들이 정말 많았네요. 우리 부산에 참 바다도 다 곁들여 있고 그 해안선이 200km가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만큼 붙어있는 포들이 많았나 봅니다. 저희 그럼 3부로 돌아와서도요. 우리 부산항, 지금의 부산항이 있기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더 있었는지 마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함께 모여 술에 취한 밤내 생각에 난 힘들구나. 그런 채 살았어. 늘 혼자였잖아. 한때는 널 구원이라 믿었었어. 멀어지기 전에 그것만 기억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날 거울에 비춰 단장하구네.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것. 웃을 수 있었어. 널 보고 있을 때 조그만 안식처가 되어 주었지. 멀어지기 전에 그것만 기억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것.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날 거울에 비춰 단장하구네.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것. 네, 토이의 곡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이어포어의 밀키웨이 남겨드리고요. 러브포텐 3부로 돌아올게요. 어떤 마음으로 전할까 난 너에게. 너를 그려왔던 설레임 난 기다렸어. 지나버린 시간 함께한
여기 불러왔어. 다시 가고 싶어 세상을 모르던 시절. 이젠 내게로 올 세상에 비친 나의 모습. 언젠간 소중함마저 잃어버리자. 난 어른이 돼버렸지. I need you.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나를 놓치지 말아줘. 까만 밤이 안에 펼쳐진 세계로 꿈은 반짝이고 있어. 어디론가 그렇게 흘러가지 온몸 Milky Way. 나의 작은 손을 내밀어 너를 부를 때에 언제라도 같은 자리에 넌 기다렸지. 내게 속삭이던 너만의 비밀의 약속. 같은 시간 속에 살아있는 뉴스와 정보, 여러분은 지금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그래요. 바다를 접하고 사는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 폭우들. 개발바람을 타고 하나둘 사라지는 게 서글픈 일이긴 하지만 또 발전의 과정이고 지금의 부산이 있기까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뭐 받아들일 도리밖에 더 있겠나 싶기도 하네요. 이런 변화가 친수 공간으로 좀 모습을 바꿔준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는 이제 개발이나 항만 확장 등으로 인해 폭우가 사라졌지만 이제는 진짜 좀 친수 공간으로 바뀌어주면 좋겠는데 요새도 서서히 사라지는 폭우들이 참 많죠, 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부산과 부산항의 성장 발전은 바로 이러한 폭우를 비롯한 그 자연 환경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졌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한마디로 부산항의 역사는 매립의 역사고 지금도 가덕도 주변 그 부산 신항은 매축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가덕도 부산 신항도 맞다. 한창이죠. 환경단체나 도시 건축가들 사이에서는 자연의 변화를 거스르는 개발로 인해서 생태계를 비롯해서 뭐 폭우의 경관이라든지 공동체의 문화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좀 비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폭우는 그 바닷가 사람들의 싸움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전설과 문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폭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자연의 유물이라고 해도 뭐 과연이 아니죠. 그래서 정부와 그 지자체는요, 오래전부터 노쇠가는 항폭우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도시민의 즐거운 그 활동 공간으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광과 체험 그리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문화 재생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지요. 아직도 그 어항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폭우와 도시가 융합한 그 지역 축제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소개하면 그 청사포의 그 별신굿 풍어 축제, 그다음에 대변항의 그 멸치 축제, 그 낙동강 하단포의 그 웅어 축제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폭우도 자연유산의 하나로 멋있게 좀 디자인해서 아름다운 공간으로 다가서면 좋겠네요. 최근에 이 부산항의 해양 관광과 비롯해서 예전에 사라진 폭우의 이야기를 좀 스토리텔링을 해서 볼거리라든지 관광객들 들을 거리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주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앞으로 그 부산은 항만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는 거의 그 컨테이너를 통한 화물에만 그 매진해 보이는 인상이 강한데요. 앞으로는 그 해양 관광을 통한 항내 크루즈 관광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하려면은 그 폭우의 역사를 꺼내 들어서 인문학적인 그 접근을 통한 스토리를 입혀서 LA 관광객의 발길을 멈추게 해야 하고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맞아요. 진짜 관광객을 좀 찾아오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부산항에서 좀 어떤 곳이 관장님이 추천해 주시기에는 가장 많은 스토리가 녹아 있어서 좀 관광 상품화하기 좋은 곳일까요? 바로 그 부산항 북항 쪽이 아닌가 하는데요. 지금은 이곳이 무역항으로서 내국선의 입항이 대부분 통제되는 곳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장치하는 부두가 있는 곳이죠. 그 대부분 보세구역이 돼 있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무척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산항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려면은 강안리나 해운대, 오르도와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그 폭우의 이야기를 잘 가다듬어서 강강상kum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이야기한 것처럼 감성을 통한 이야기, 인문학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그 폭우를 찾아서 이걸 스토리텔링해서 구조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곳에 그 역사관이나 기념관 등을 세워서 강강상kum하게 되면은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전파력이 강한 그 관광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북한에 있었던 어떤 폭우에 이 맛깔나는 이야기가 또 숨어 있을까요? 예, 1876년 근대 개항 전 북한에는 여러 폭우가 존재했었는데요. 당시는 그 부산항이란 이름보다 초랑항이란 이름이 더 널리 불려졌던 애였습니다. 육지 쪽 지명이 동네였다면은 바다 쪽은 초랑이라는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 초랑항 시대는 폭우란 개념이 업 중심의 자연 마을이었습니다. 당시의 주요 폭우는 그 동천하고 있었던 부산포, 동구 수정천 그 아래의 두모포, 한때 네. 부산항 동항이라 불렀던 우한포, 그리고 오륙도 앞 신선대 앞 곁에 있던 용당포, 그 영도의 대표적인 폭우인 대풍포 등이었습니다. 북한 쪽은 아닙니다만은 오늘날 자갈치를 낀 남항 쪽에 그 보수천 하구에 있었던 부민포도 유명했습니다. 부민포 이런 폭우 가운데서 그러면요 가장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폭우는 뭐 아무래도 부산포? 예, 가장 그 대표적인 네. 중심 폭우가 부산포가 맞습니다. 이름이 왜냐면 예. 부산이니까. 예, 예. 네. 예, 부산이라는 지명도 그 부산포에서 유래됐죠. 그 본래는 이곳 부근의 그 정산이 그 부산이라는 설이 유력했는데요. 최근에는 그 동천 하구의 자성대가 부산이라는 그 새로운 그 설이 대두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자성대가 부산이라고 내세우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임진왜란 이후에 자성대가 속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이게 부산이다라는 문구가 여러 문헌에서 자주 그 발견되기 때문이죠. 예, 네. 그래서 예, 임진왜란 전에는 그 정산설이 그 유력했고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자성대 설이 그 설득력을 가지는 게 그 최근 학계의 그 중론이기도 합니다. 예, 네네. 이를 보면은 지명도 시대에 따라서 그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산포는 그 외구의 침입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는 정발 장군이 부산 진성을 그 지키다가 그 이곳에서 순절한 곳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예, 부산포는 조선을 방비하는 그 교두보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일찍부터 갱상자도에 도 만호를 두어가지고 지키게 했고요. 뒤에 그 수군칠도 사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변방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그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군요. 왜구가 침범한 곳 못지않게 또 부산포 사실 일본이랑 교역도 많이 했던 곳이죠. 맞습니다. 그 일본과의 교역지이기도 했는데요. 1407년 그러니까 태종 7년이 됩니다. 그 국가에서는 외인들이 내항할 수 있는 도박처 또 그 부산포를 그 개방했습니다. 그 외구 문제에 대한 그 온건한 대책으로 그 노락질 대신에 무역을 허용한 것이죠. 그 1510년 그 삼포해란이라든지 1544년에 사랑전 그 해변이 일어난 뒤에는 삼포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산포만 그 교류 장소로 그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건너갈 때 이곳 그 영가대에서 해신제를 지내고요. 통신사선의 그 입출항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산포에서 불과 그 10리 곁에 있는 두모포는요, 그 기장의 두모포 수군 만호영에서 온 그 부대명이 그 지명으로 불리됐다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인 그 1607년부터 약 70년간 이곳에는 그 두모포 외관이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개항 이후엔 이곳 그 판찰소에서 우리의 그 간세 자주권을 찾고자 몸부림을 친 그 두모포 그 수세 사건의 그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두모진 수세 사건. 네, 두포구가 이 부산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의 길목을 지킨 좀 중요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어떤 폭우에 또 숨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관장님? 예, 전에 그 방송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바람을 기다리는 폭우, 그 영도 대풍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경북 울진군 구산항에 가면은 기다릴 대자에다가 바람 풍자를 적은 그 대풍헌이라는 정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조선 시대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하고 관리하러 가는 수토사가 머물던 곳이었죠.
꽃담배로 울릉도까지 가려면은 적당한 바람이 불어야 했는데요. 이것이 여의치 못하면은 바람을 기다린 집에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예전에 그 꽃담배를 그 풍선이라고 불렀는데요. 바닷바람은 백기를 여는 원동력이었죠. 지금은 매축으로 사라졌지만은 부산항에도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이름이 똑같은 포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영도에 있었던 대풍포였습니다. 예, 바람이 인다는 뜻의 그 풍발포로도 불리기도 한때 했죠. 지금은 이 부근이 그 깡깡이 마을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아득한 날 이 지역의 어민들이 배를 타고 나가려면 바람이 불 때까지 이 포구에서 기다렸다는 포구였고요. 그 출항지였습니다. 예, 흥미가 있는 것은 대풍이라는 이름이 그 붙은 포구가 그 바다 건너 대마도에도 있었다는 거죠. 네. 예, 조선통신사선이 그 부산포에서 출발해서 대마도에 제일 먼저 도착하고 또 대마도의 무역선이 입출항하는 포구가 대마도 북단에 있는 그 악포 또 자수포란 포구였습니다. 이곳 지명을 그 대풍소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아마 부산의 대풍포와 혼돈을 피하려고 그 대풍포가 아닌 대풍소라고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대풍소, 네. 예. 대풍포, 대풍소. 이 뱃사람들은 사실 뭐 국경을 떠나서 대풍이라는 지명에서 그 뱃사람들의 심사가 읽혀지는 것 같아요.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초로 이항선이 들어온 포구기도 했죠. 맞습니다. 그 부산항은 그 바로 이항선의 포구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포구가 신선대 안쪽에 있었던 용당포였죠. 용당포가 우리 역사 속에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서는 것은 두 척의 이항선이 가는 기록입니다. 1794년 영국의 해군 탐사선 프린스 윌리엄 헬리오가 그 8일 동안 머물렀고요. 그로부터 57년 후인 1853년에 그 미국의 포경선 그 사우스 아메리카호가 10일간 이곳에 머물다가 그 지역 관리를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이 내용은 그 정조실록하고 일성록 등에 그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18세기 말부터 조선 용당포에는 분명 그 서세 동점의 문화 충돌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조선 조정은 이들 선박이 어느 나라에서 무슨 용무로 들어왔는지를 몰랐고요. 어느 소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그 영국 탐사선이 들어오고 나서 거의 60년이 지나 영어권의 포경선 한 척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 그 영어를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 얘기 전에 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그 가슴 아픈 그 만시치탄의 역사 현장이기도 하죠. 이러한 그 서구권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 이항선 역사관을 만들면 얼마나 이항선 좋을까요? 역사관 이거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 오늘날에 와서야 뭐 용당포가 이 합판 산업에서 뭐 컨테이너 물류기지로서 변한 상점벽해 작업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용당포만이 갖고 있는 이항선 스토리가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산업 현장 말고 그런 역사 기록관으로 또 거듭날 언젠가를 기대해 봅니다. 이에 못지않게 또 우암포 여기에는 디아스포라 공간이라고 또 주목을 받고 있대요. 예, 그 부산항에는 미국 소설가 그 네델니갈 그 호선의 단편 소설 큰바의 얼굴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큰바위가 그 얼굴이 뭐 예. 마침내 닮아갔다 뭐 이런 예. 그죠? 예, 그 이 소설 못지않게 그 바위 얼굴이 또 부산포에 있었죠. 그 사람이 아닌 동물 얼굴이지만은 그 지명으로 불릴 만큼 유명했던 곳입니다. 네. 예, 오래전부터 우리 그 농가에서는 가족처럼 여겼던 그 소의 얼굴인데요. 사람들은 이 바위를 우암이라 불렀고요. 우암이 있던 포구를 우암포라 했습니다. 예, 소설의 주인공 그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일생의 스승으로 그 가슴에 품었다고 한다면은 소바위 얼굴의 우암포는요, 그 소 수출의 현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우암이라는 바위 때문에 우암포라 불렸고 이곳에서 소수출이 또 대표적인 포구가 됐다고 하니까 우연의 일치치고는 묘한 기분이 듭니다. 소수출 일제강점기에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러니까 사실 수출이 아니고 뭐 수탈이죠, 수탈. 네. 맞습니다. 그 일본으로의 그 소가 처음으로 그 수출된 것은 개항 직후인 1877년. 그 대마도 상인에 의해서였지만은요, 본격적인 그 수출은 그 청일 전쟁 전후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일본군의 그 군수와 사육 목적으로 대량 수출이 이루어져서 폐단이 아주 컸습니다. 네. 점차 일본으로 소수출이 늘어나면서 일본은요, 통감부 주도로 자국 내 전염병 유입을 막으려고요, 방역 대책을 세웠는데요. 그 결과물이 순정의 제가로 1909년 그 발표된 수출 후 금역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때도 우암포에는 이제 뭐 병 같은 거 있으니까 가축들. 네. 이에 따라서 그 우암포에는 그 소막사와 금육소가 들었으면서요. 법정 전염병인 그 우역을 방지하고자 전국에서 끌려온 소를 열흘 정도 이곳에서 보호 관리하면서 이상이 없는 소는 반출하고 병든 소는 검역소 화장터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네. 부산항에서 검역을 마친 소는 배편으로 일본이라든지 또 그리고 철도로서는 만주등지로 반출이 되었죠. 전국 소의 70% 정도가 부산항을 통해서 반출이 되었고요. 부산진 우시장을 비롯한 부산 지역의 우시장의 규모와 거래량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면요. 소가 반출되기 전에 이 조선시대 이곳 우암포는 표류민을 수용하던 포구로 유명했던 거죠? 조선시대에 그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는요. 인근 국가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포류해 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일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물자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서 주로 남해안에 포류해 왔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은 남해안에서 고기를 잡다가 일본으로 또 떠밀려간 경우가 또 대부분이 많았죠. 그런데 어디에 도착하건 표류민으로서의 그 상호 인정을 받으려면은 무기 소지나 침탈 행위가 없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포류민 구호 예구를 갖추고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은 17세기 말인 조선 후기가 되는데요. 네. 그 중심에 동래부에 그 초랑 외관이 있었고요. 특히 그 우암포에는 지금의 외국인 수용시설과 같은 포민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네, 이 우암포의 표민 수용소, 인도주의의 뿌리를 둔 좀 국제화의 공간이랄까요? 우암이라고 불리는 바위는 그럼 사라진 게 언젠가요? 1934년 구호사업의 하나로 적기만 매축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그 소바위 얼굴, 그러니까 우암이 그 포구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그 포구 입구에 붉은 언덕백인 그 적기, 즉 아카사키라는 지명이 더 유명을 했죠. 그리고 해방되면서 예전의 소막사는 오갈 데 없는 귀한 동포의 주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에 다시 일본으로 소 수출을 재개하려고 그동안 방치했던 소막사를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요. 수개월 뒤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소막사는 갑자기 밀어닥친 피난민의 수용 공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북 피난민이 수용된 이곳은요, 당시 부산에서 가장 큰 구호시설의 하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적기 수용소는 피난민의 외환이 숨인 우암동 디아스포라 마을이 되었죠. 네. 이처럼 그 우암포는 조선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를 안고 있는 포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마블로 된 큼직한 소머리상을 바닷가에 설치를 해서 부산항의 상징물이자 해양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내지는 인증샷의 공간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리석으로 된 이 소머리상을 딱 그냥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우암동에 그 소막사 마을 요새 이렇게 복원하고 있잖아요. 네, 부산항에 상징물이 없는데 또 이런 것들 깊은 인상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관장님과 오늘 이렇게 옛날 라디오 이야기들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또 문자로 연락 기다릴게요. 자, 저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 만나볼까요, 관장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바다를 접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뱀방이죠.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춰서 주변 산에는 봉수대가 설치되고 말을 키우는 국마장이 자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산 지방의 뱀방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국마장과 봉수대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용득 부산세관 박물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네, 김형중의 곡 하나 듣고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곡 제목이었고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저희 4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박하유비의 곡 오랜만에 골랐어요. 어떤가요? 남기고요. 4부로 돌아옵니다. 내 곁을 떠난 이후로 그대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있나요? 아직까지 당신을 잊는다는 게 기억 저편으로 보낸다는 게 너무 힘이 드는데 하루 종일 비 내리는 좁은 골목길에 우리 아끼던 음악이 흐르면 잠시라도 행복하죠. 그럴 때면 너무 행복한 눈물이 흐르죠. 가끔씩은 당신도 힘이 드나요? 사람들에게서 나의 소식도 듣나요? 당신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oh no 그댈 아프게 하지는 않아요. 그럴 리 없겠지만 이제 모두 끝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약속했던 많은 날들 나를 사랑했었나요? 아닌가요? 이젠 당신에겐 상관없겠죠.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나만큼이나 당신도 아파했다는 건 이제 모두 끝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약속했던 많은 날들 나를 사랑했었나요?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행동 요령이 달라질 텐데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입니다. 이때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방석이나 베개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큰 진동이 멈춘 이후엔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 전기를 차단합니다. 또한 화재가 났을 경우엔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기회는 3번,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발화된 직후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진 시에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했다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합니다. 만일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면 인터폰 혹은 휴대폰으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큰 진동이 멈춘 후에는 공터나 공원 같은 주변의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외에서 진동을 느꼈다면 우선 가지고 있는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주변의 위험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빌딩가에 있을 때에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상황에 따라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극장, 지하상가에 있을 때 지진을 느낀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장소에선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합니다. 전철을 타고 있을 때는 충격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물건을 꽉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철이 멈췄다고 해도 서둘러 밖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차내 안내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난 듯한 상태가 되어 핸들이 불안정해집니다. 차 안에서 지진을 느꼈을 경우엔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 등의 정보를 잘 듣고 대피해야 합니다. 또 어디서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크게 소리쳐 위험을 알리고 119에 신고해 구조 요청을 하고 주위에 위급한 사람의 구조를 돕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누구나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정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측하기 가장 힘든 인류 최대의 재난 지진. 안전수칙과 행동 요령만 잘 지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 거제 90.9, 진주 98.7MHz. KNN 러브 FM입니다. KNN 러브 FM에서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KNN 러브 FM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혜민 스님입니다. Mexico.
playing now. I'm hoping that you're ready to fly now. Hey, let your honesty shine, shine, shine now. Lord, like it shines on me. The only living boy in New York. The only living boy in New York. 사이먼 앤 가펑클의 곡이었습니다. The Only Living Boy in New York이었어요.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 이 시간 한 주 동안 못다 틀어드렸던 여러분들의 신청곡 함께할게요. 이 시간 함께하시면서 나의 신청곡 함께 나누고요. 일상도 같이 얘기해봐요.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볼게요. 서부산시대 개막 프리미엄 메가시티. 부산이 원하는 평지에 덕포역 앞 1572세대 대단지. 사상 복합환승센터 예정과 스마트시티 개발 프리미엄을 누리는 사상 중흥 S클래스 그랜드 센트럴. 4월 오픈 예정. 문의 1600-6882 중흥토간. 정근 형님, 생닭 한잔 먹자. 오야, 생닭이 딱이래. 형님 한 잔 먹어라. 난 한 잔 먹다 이가. 뭐시라 카노, 그거 먹고 그만 물기가. 아니다, 생닭은 두 잔부터 시작이다. 역시 생닭 정말 좋다. 나도 생닭 정말 좋다. 참 건강한 닭고기 참참참 그래 국내 최초 동물 복지 참참참 그래 참 건강한 닭고기 참 건강하제 그래 참 신선하제 그래 참 안전하제 그래 가족 모두 좋아해 국내 최초 동물 복지 닭고기 참 그래. 오늘 4부 첫 번째 신청곡 우리 8890번님이시네요. 핑크문이라고 하는데 자꾸 밤에 달 볼 생각하니까 설레네요 하면서 아 화요일이었나 그죠? 맞아요. 핑크문 뜬다고 했던 날에 보내주셨던 사연입니다. 마시멜로우 좋아하는데 자꾸 얘기하셔서 먹고 싶은 거 참느라 혼났네요. 항상 화요일 기대하고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에이트의 그대는 정말 대단해요. 럼블피쉬의 으라차차까지 이어드릴게요. Yeah, yeah. 널 너는 나는 내래 떠오르는. 오케이. 처음 만났을 땐 그저 그대 주변의 공기가 좋았어요. 내 눈엔 그대 모든 게 어떤 여배우보다도 예뻤어요. No. 내 애정 공세 그대도 마음을 열었고 우리는 결국 그렇게 사랑하게 됐죠. 그대는 정말 대단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대를 알면 알수록 감상과 감동이 자꾸 늘어나는 것
많이 다투기도 했죠. 하지만 그대 생각을 알 수 있었죠. 사랑하는 내 그대가 좋은 사람이란 것도 깨닫게 됐죠. Oh yeah, oh yeah, oh yeah. 그대의 마음 덕분에 다툼도 사랑이 돼요. 우리는 결국 이렇게 사랑하고 있죠. 사랑이 더 늘었죠. 그대는 정말 대단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때를 알면 알수록 감상과 감동이 자꾸 늘어만 가요. 그대와 행복을 꿈는 꽝. 그대라면 미래 그릴 수 있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알면
우리 1110번님 일하는 동생 애들까지 합쳐서 아이 5명 공동 육아 중입니다. 아이고 동생이 추천해서 라디오 들었는데 은근히 재밌네요. 코로나 얼른 끝나서 아이들 놀이터에서 실컷 놀렸으면 좋겠네요 해주셨습니다. 조정석이 부른 아로하 그리고 조화문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이렇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약속해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All I ever want is your love 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만났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앞을 마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어느덧 구름은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내게로 젖었던 내 마음 마르고 파란 하늘이 감싸오네. 이제는 나는 사랑을 배웠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앞을 마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내 앞을 마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네, 조화문의 곡까지 들었습니다. 이거 74번님, 요즘 어렵지 않은 곳 어디 있겠냐마는, 아유,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출근을 해도 가시방석입니다 하셨어요. 외근 핑계로 나왔는데 마음이 무겁다고. 아유, 요 노래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비욘세의 아베 마리아 듣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최인원 PD 함께 했고요.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박민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many different ways out in the darkness.